자, 봅시다. 절대부등식에서 좀 마지막에 조금 잘렸어요. 산술기하평균과 코시-슈바르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산술기하평균은 자, 두 수의 합이 산술입니다. 합이라는 거, 수들을 더하는 걸 산술적이라고 하고 수들을 곱하는 거를 곱하는 거를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곱하는 것의 평균을. 그러니까 자, 그런데 산술 기하 평균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A와 B가 있다. 얘는 다 양수다라는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평균은 A 플러스 B에 2로 나눴을 때 산술 평균이고요. 기하 평균은 곱했을 때 평균은 루트를 하는 겁니다. 2제곱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실수라는 조건이에요. 요게 달라요. 반드시 A, B, X, Y가 있는데 얘들이 실수라는 조건이에요. 자, 얘들이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곱하기 전에 AX 플러스 BY 1차식 여러분들이 1차식의 고배 형태의 제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얘들이 어떤 조건이다? 미안해요. 실수라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에서 요 조건, 이 두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증명을 자,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얘보다는 항상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자, 얘의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빼주면 되죠.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A의 제곱에 X의 제곱 A의 제곱에 Y의 제곱 B의 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Y 제곱이 될 거고요. 얘를 전개를 하면 제곱해서 9를 붙이면 A의 제곱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배의 ABXY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Y 제곱이 되겠죠. B의 제곱 Y 제곱 날려가고 A의 제곱 X의 제곱 날려버리면 남는 게 A의 제곱, Y의 제곱. 자, 여러분들 요거를 가운데다 쓸게요. 마이너스 2A Y, B, X. 좀 순서를 바꿨죠. 왜 그러냐면 요거 때문에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입니다. 얘는 AY의 제곱이고요. 얘는 BX의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완전 제곱이 되겠죠. AY-B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니까 그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요 제곱의 합의 곱들을 해서 자, 곱의 합의 제곱을 빼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언제 등호가 성립되느냐? 자, 요 등호의 성립은 언제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a분의 x, b분의 y가 같을 때. 자,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까지 해놓은 겁니다. 자, 사실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보다는 산술 기하 평균의 부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산술 기하 평균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산술 기하 평균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산술 기하 평균에 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요게 최대값, 최소값의 문제가 잘 나와요. 자, 어떤 것? 2분의 a 플러스 b는 누구보다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만약에 합에 대한 최소값, 얘는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합의 최소값 또는 얘는 얘보다 항상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최대일 때 같겠죠. 그러니까 곱의 최대값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 산술 기하평균이다 라는 문제로 많이 풀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페이지 87페이지에 자, 절대부등식의 증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4배의 ab보다는 크거나 같더라.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 이런 증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앞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한다? 일단 빼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 ab 했더니 여기가 a의 제곱 플러스 2ab인데 마이너스 4ab이니까 마이너스 2ab가 남네요. 그죠? 그 다음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 제곱이 되더라. a-b의 전체 제곱이 되더라. 얘는 항상 뭐더라? 0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쵸? 0보다 큰 거는 상관없지만 항상 등호에 대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등호가 성립된다는 얘기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기. a-b의 제곱이 0이 된다. 즉 등호 성립은 언제 이때다? a 꼴 b일 때다. a-b가 0, 즉 a 꼴 b일 때 등호 성립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뺀 것을 했더니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어떤 부분이 된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그것은 절대값 a 플러스 b의 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더라. 증명해달라. 자, 절대값 문제. 그죠? 자, 그냥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빼보면 돼요. 그런데 절대값의 증명에 있어서는 제곱해서 빼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는 제곱해서 빼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전체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제곱해서 빼봤다. 그랬더니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과 같더라 라고 했죠. a의 제곱
그 다음 2배의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이에요.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의 제곱은 전체 제곱과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또 B의 제곱이 있네요. 그죠? B의 제곱. 요것의 제곱은 전체 제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B의 제곱 A의 제곱이 날라가고요. 남는 걸 썼더니 2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성질에 의해서 절대값 AB로도 써도 돼요. 그러니까 2배 절대값 AB 마이너스 2배 AB가 되겠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값 들어갔을 때는 그죠? 여러분들이 절대값 성질에 의하면 절대값 문제가 있다. 절대값 x가 있다. 이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풀어놓는다.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가 된다? x로 나온다는 얘기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로 나오면 돼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자, 첫 번째 어떻다? a, b가 절대값 속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랬더니 뭐가 돼요? 2ab로 나왔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ab입니다. 뭐가 돼요? 0이죠. 0이 된다는 얘기는 등호가 성립된다.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등호가 성립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B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로 튀어나오겠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면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니까 마이너스 4AB입니다. 그런데 A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를 곱했을 때 얘는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한 거에서 뺐을 때 그죠? 얘가 AB가 0보다 작으면 어떤 부분이 된다? 얘가 항상 얘보다 크다. 그렇죠? 그러므로 항상 어떤 부분입니다? 얘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거기 제목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산술 기하평균 관계 곱도는 합이 일정할 때. 자, 곱도는 합이 일정하다. 자, 쓰세요. 일정하다. 상수값이다. 자, 상수값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 보니까 x가 0보다 크고요. y가 0보다 크대요. 자, 그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질문이 x, y가 8이래요. 곱한 것이 항상 8입니다. 얘가 무엇이든 곱한 것이 항상 8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상수라는 얘기죠.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x 플러스 2y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것의 최소값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죠. 자,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문제 x도 양수, 양수네요. 그죠? 맞죠? 얘가 양수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산술기하평균을 보통 씁니다. 자, 산술기하평균에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자, x 좀 아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요식을 양면에 2를 곱해서 a 플러스 b가 어떻게 2배의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요거의 최소값을 물어봤다. 그럼 똑같이 만들자고요. 얘가 a에 해당되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항상 합에 대한 부분에서 각각입니다. x 여기 y가 아니라 2y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2y에 대해서
항상 요거에다가 그대로 x, 2y, x, 2y 들어가겠죠. 2배에 루트 x 곱하기 2y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를 풀어내면요. 얘를 풀어내면 2 곱하기 루트 2xy죠. 그런데 좀 아까 곱이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8로. 그럼 이때 집어넣으면 돼요. 8, 2, 16, 루트 16,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2y는 항상 8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x 플러스 2y가 8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x 플러스 2y의 최소는 같을 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그죠? 최소값은 얼마다? 8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2x 플러스 3y 이퀄 얼마다? 12다. 요번에는 x, y의 최대값이래요. 아까 얘기했죠. 곱의 최대값, 합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이죠. 이럴 때는 대부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거예요. 단 그때 봐야 될 게 항상 더해주고 더해지는 것과 곱해지는 것 자체에 양수 조건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자 곱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산술기하평균 그대로 쓰자고요. 얘가 A에 해당되고 얘가 B에 해당된다. 그러면 2x 플러스 3y 걔는 2배의 곱이죠. 얘와 얘의 곱이에요. 6xy죠. 자, 곱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얘가 얼마래요? 얘가 지금 1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2 2 루트 6xy죠. 자, 일단 2 나눕시다. 2 나누면 6, 그죠? 6xy죠. 그러면 양변을 얼마를 제곱을 하죠. 36 6xy 6으로 나누면 6, 그죠? xy가 6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얘는 항상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최대가 되겠죠. 그러므로 xy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산술기하평균이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A도 0보다 크고요. B도 0보다 크대요. A도 0보다 크고요. B도 0보다 크답니다. 자, 그런데 A 플러스 B분의 1 그 다음에 B 플러스 A분의 4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쪽의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가로 곱하기 가로의 문제는 전개를 해주면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전개를 해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 얘 AB가 될 테고 플러스 4가 되겠죠. 플러스 1 AB분의 4가 되겠죠. 자, 전개를 하면 AB 그 다음 요거 먼저 할게요. 플러스 AB분의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머지 건 4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5입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의 문제인데 그죠?
자, AB가 커지면 얘는 상대적으로 얘가 분모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전체는 작아져요. AB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졌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 5라는 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상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변수 AB가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얘를 곱하면 얼마요? 4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만 가지고 산술 기하평균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AB 플러스 AB분의 4는 자, 아까 그랬죠. 2배의 루트의 곱과 같더라. 곱하면 AB 곱하기 AB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곱이 일정하게 나와요. 약분이 됨으로 해서. 맞아요? 여기가 2가 되고 전체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B 플러스 AB분의 4는 얼마? 4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자, 요것만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거기다 5를 더했으니까, 그죠? 얘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더라? 9보다는 크거나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9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전개를 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서 오류됐느냐, 잘못됐느냐, 잘못된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잘못 푸는 것을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합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렇게 각각 얘기를 할 수는 있을까요? B분의 1은 뭐가 된다? 2배의 루트, 자, 곱이죠. B분의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쓸 수 있을까요? A분의 4는 뭐가 된다? 2배의 루트 곱 A분의 4B를 쓸 수가 있을까요? 자, 요거 맞습니다. 옳은 거예요. 참이에요. 요것도 참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 안 돼요. 자, 그런데 얘하고 곱했어요. 자, 그러면 얘하고 곱해도 되겠죠. 자, A 플러스 B분의 1 B 플러스 A분의 4는 뭐가 된다? 2를 곱했으니까 4 곱하기 루트 B분의 A 루트 B분의 A 루트 A분의 4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A 루트 A 루트 B 그러면 여기 루트 4가 남는데 곱하면 얼마가 돼요? 얘는 8이 된다. 얘는 그러면 8분의 4 얘의 곱은 8보다는 크거나 같다. 아까 9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겁니다. 여기 등호가 성립되는 경우가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자, 요것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선생님이 대면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세요. 요거까지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등호가 성립될 때는 얘와 얘가 같을 때예요. 지금 여기 표기가 안 됐지만 요 등호가 성립될 때는 더한 것, 각각의 더한 것이 같을 때 A와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하고 같을 때
얘하고 같을 때 등호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거를 먼저 풀어보면 A 콜 B분의 1입니다. 자, 밑에 등호가 성립되는 경우는 자, 첫 번째 A 콜 B분의 1이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되는 건 B는 A분의 4일 때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게요. 자, 여기는 A, B는 1로 나옵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A, B는 4로 나와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각각은 맞는데 이렇게 곱했을 때 등호가 성립된다라는 것은 얘는 A, B는 1일 때고 얘는 A, B는 4일 때고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부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최대값, 최소값에 이런 곱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곱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전개를 하세요. 전개를 하고 자, 이런 상수값은 신경 안 써도 되죠. 변수 A, B가 있는데 그죠? 이게 문제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등호가 성립될 때는 언제일까요? 그러면 각각이 같을 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각각이 같을 때니까 A, B 이퀄 A, B분의 4죠.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A, B의 제곱은 4란 얘기예요. 그러면 A,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죠. 그런데 A도 양수, B도 양수면 마이너스는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A, B 이퀄 얼마일 때나 4일 때만 가능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2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거 둘 다 안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산술 기하 평균에서 곱의 부분에 있어서의 최소값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죠?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전개를 한 다음에 반드시 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약간 변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산술 기하 평균 나오면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이건 다 기본이에요. 자, 어떤 거다? x가 1보다 크대요. 자, 4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래요. 자, 그러면 이게 x가 1보다 크니까 양수예요. 양수분의 1 양수입니다. 얘 양수예요. 그죠? 그런데 얘의 부분, 자, 합했을 때 우리가 합의 최소값을 지금 최소값 구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곱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걸 곱해보면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변형을 시켜주세요. 어떻게? 요 분모가 x-1이잖아요. 그러면 분자의 곱해질 값이 x-1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죠. 누구를? 요놈을. 4배의 x-1이라고 만들자고요. 그 다음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더 들어간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4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플러스 x-1분의 1이죠. 그럼 이식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면 얘는 곱하면 얼마가 돼요? 4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곱이 일정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상수는 신경 쓰지 말자 그랬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산술 기하 평균을 쓰는 거죠.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4배 x-1 플러스 x-1분의 1은 뭐가 된다? 2배의 루트. 자, 곱이죠. 4 x-1 곱하기 x-1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니까 나오면서 2로 나와서 얘는 얼마가 된다? 4가 되지. 그러면 얘는 항상 뭐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4를 더했죠. 그러면 항상 8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나오고 요때 x의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요때 x의 값은 얼마냐? 둘이 합해진 각각의 것이 같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걸 그대로 4 x-1 이퀄 뭐가 된다? x-1분의 1. 자, 양변에 x-1을 곱하면 4배의 x-1의 제곱은 얼마 된다? 1이죠.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x-1의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 즉 x의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플러스의 값을 갖는다 그랬죠. x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가 된다? x-1은 2분의 1이죠. 그때 x는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요거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2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최소값만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x의 값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두 개를 더했다. 각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최대값, 최소값의 문제까지. 자, 산술 기하평균에서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많은 학교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요. 요것의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여기에다 더불어서 x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산술 기하평균은 뭐가 돼 있다? 항상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었다. 그런데 자, 코시-슈바르츠는 실수라는 조건이더라라는 건 놓치면 안 되고요. 코시-슈바르츠는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 제곱의 합의 곱들의 형태들이 많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꼴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꼴을 잘 보고 자, 거기 문제 봐요. x, y가 실수래요. 자, 실수. 자,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얼마래요? 4래요. 그런데 자, 4x 플러스 3y. 자, 이렇게 1차식의 형태 얘의 값의 범위래요.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런 꼴이 가장 많아요. 자, 옛날에는 원과 직선의 관계로도 풀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푸니까 그 부등식의 영역에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얘와 얘의 관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차식인데 1차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코시-슈바르츠를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된 걸까요? x의 제곱, y의 제곱, 이거 있어.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4x, 3y래요. 4x, 3y라고 하면 a가 4란 얘기죠. b가 3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만들 수 있겠다. 그죠? 다시 볼게요. 제곱의 합이 주어지고 1차식의 값의 범위.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y의 제곱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얘 4x 플러스 3y 4x 플러스 3y a가 4, b가 3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네요. 자, 여기 a, b라고 생각하면 그죠?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제곱의 합의 곱이죠. x의 제곱, y의 제곱. 그것은 항상 모두 다 4x 플러스 4y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4고 얘는 얼마요? 피타고라스 수에 의해서 5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는 5의 제곱, 25 곱하기 4니까 100이네요. 자, 2차 부등식의 문제가 나왔죠. 자, 어떤 것의 제곱이 100. 자, 요건 넘어와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이것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면 뭐가 돼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가 되겠죠. 그러면 4x 플러스 3y 자 10이죠. 마이너스 10이죠. 자 그것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얘의 부분은 10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다. 값의 범위가 나왔죠.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목소리를 좀 큰 키우려고 보니까 자 그래서 4x 플러스 3y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도 이렇게 값의 범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값은 얼마냐? 최소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최소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최대값은 뭐 여기선 양수지만 산술 기하평균에서는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빼주는 경우가 의무의 값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산술 기하평균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문제가 거꾸로 돼 있네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3x 플러스 4y 자, 이퀄 5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조금 아까 감 잡았죠? 이게 a, 이게 b예요. 맞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걔는 누구보다 3x 4y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아까 25 그죠? 25 얘는 뭐가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우리가 구할 것의 최소값을 물어봤죠. 얘는 어떻더라? 얘가 얼마예요? 3x 플러스 4y가 5네요. 5의 제곱이니까 25네요. 그럼 25 약분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죠? 얘는 얼마? 1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맞아요? 자, 이때 우리가 사실 넘겨서 따져야 되는데 하나는 허근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음의 값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양의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얼마더라? 1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주면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건 또 연습을 더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절대부등식의 활용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자, 활용의 문제를 풀다가 보면 자, 어려워하는데 그죠? 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 아는 것을 최대한으로 뽑아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면 사이를 길이가 20인 철망으로 막은 삼각형 모양의 닭장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거 단면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벽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가의 길이가 얼마래요? 20이래요. 20m래요. 자, 여기에 닭장을 만들었는데, 자, 이 닭장의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이죠. 그럼 밑면이라는 건, 자, 여러분들 이게 뭐, 요 면이죠. 바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밑면의 최대값이니까 여기를 x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밑면의 넓이, 그죠? 넓이의 최대값이란 말이에요. 그죠? 넓이는 일단 넓이 구하세요. 뭐예요?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 x 곱하기 y예요. 자, x 2분의 1에 x 곱하기 y에 뭐라 그런 거예요? 결국 최대값이에요. 곱이 혹시나 곱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최대값이니까. 곱의 최대값 산술 기하평면일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낼 거냐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어떤 게 보여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보여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0의 제곱이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0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길이기 때문에 x도 양수고요, y도 양수예요. 자, 그래서 x도 양수, y도 양수니까 양수고 곱의 최대값이다. 뭐예요? 산술 기하평면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제곱이니까 더욱더 양수들이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곱의 합으로 가면 돼요. x의 제곱, 이게 a죠. b, 그죠? 여기 a, b란 말이에요. x의 제곱, y의 제곱, b죠. 그것은 2배의, 그죠? 루트 ab, a가 x의 제곱, y의 제곱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얼마래요? 20의 제곱이래요. 맞습니까? 그러면 20의 제곱이니까 400이래요. 자, 2배에 요 루트에서 나올 수 있죠. x, y가 각각 양수니까, 그죠? 그러면 x, y로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없어져요. 약분이 돼서 200이 되겠죠. x, y는. 그런데 우리는 구할 게 얘잖아요. 그러면 x, y는 200보다 작거나 같다? 가장 클 때 200이더라. 그죠? 맞죠? 가장 클 때 200이더라. 그런데 2분의 1의 x, y의 최대값이니까 여기다 그냥 2분의 1을 곱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양변에 곱하면 100, 그죠? 2분의 1 x, y죠. 2분의 1의, 그죠? 밑넓이 2분의 1 x, y의 최대값은 얼마더라? 100이더라. 그래서 넓이에, 그죠? 밑넓이의 최대값은 100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밑에 거기 키포인트에 보면 두 양수 합의 최소값, 두 양수 곱의 최대값, 산술 기하평면을 이용하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산술 기하평면은 고3 고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고3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볼 필요 있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